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1차 매도 가격이 너무 낮다. 아마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1차 목표 타점 보시고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요. 정말로 좋은 말씀이시고 분할 익절과 원칙 매매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XRP 중요 내용과 함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XRP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죠. ETF가 출시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심지어 스위프트랑 손잡을 수도 있다라는 뉴스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또 하나의 호재라고 넘기기에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들을 잘 보면요. XRP가 가격이 아니라 위상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죠. 정작 가격은 조용한데 뉴스는 뜨겁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것들은 단순한 펌핑 전조가 아니라 XRP를 둘러싼 그림 전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통해 가지고 XRP ETF 그리고 스위프트 연계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지금 XRP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XRP 선물 ETF 이야기부터 짚어드려 볼게요. 이번에 프로시어즈에서 XRP 선물 ETF를 미국 시장에 정식적으로 출시합니다. 출시 날짜는 7월 18일, 바로 이번 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또 하나의 코인 ETF가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런 수준의 얘기는 아닙니다. XRP가 미국 제도권 투자 시스템 안으로 처음 들어가는 순간인 거고 그동안 XRP는 SEC 소송 문제로 인해서 미국 내부에서도 공식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했었죠. ETF는커녕 상장된 거래소조차도 눈치 보기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상황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미국 SEC 소송이 사실상 정리가 되면서 프로시어스가 처음으로 XRP를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단순한 호재를 넘어가지고 XRP는 더 이상 회색지대가 아니다. 이런 선언과도 같은 사건인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ETF가 나온다는 그 자체보다요. 미국 기관 자금이 이제 공식적으로 XRP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XRP는 이제 미국의 투자 시스템 안에서 당당하게 취급받는 자산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단기 펌핑용 재료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인 거고 그리고 그 다음은 스위프트 이야기예요. 요즘에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스위프트가 XRP랑 협력할 수 있다. 처음 들으면 조금 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스위프트랑 리플은 그동안 명백한 경쟁자였습니다. 하나는 전통 금융의 중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걸 대체하겠다면서 나온 신생 블록체인 기업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구도 자체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빈센트 반 코드라는 개발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항상 상대를 무너뜨릴 필요가 없다. 상대를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는 힘만 키우면 되는 거다. 사실 이 말 한마디가 정말 많은 것들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그만큼 성장을 했다는 얘기인 거고 이제는 스위프트도 무시할 수 없는 상대가 됐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스위프트는 이미 블록체인 실험에 들어갔고요. 2022년에는 체인링크를 통해 가지고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의 연결 테스트까지도 했고요. 결국에 스위프트도 이제 탈중앙 네트워크랑 연결까지도 피할 수 없는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XRP가 주목받는 이유는 정말 명확합니다. XRP의 핵심 기술, ODL 솔루션이 스위프트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 느리고 비싸고 복잡한 구조, 이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결해줍니다.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메시징 네트워크고요. 실제로 돈이 오고 가는 거는 느리고 각국의 계좌에 묶여있다 보니까 여기서 XRP 같은 경우는 중간 브리지 자산으로서 실시간으로 그 결제를 마무리시켜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가 결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위프트는 메시지를 보내고 XRP는 그 메시지를 실현시키는 결제 엔진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XRP는 전 세계 은행 간의 결제의 백엔드가 될 수 있다는 말인 거고 지금은 공식적인 발표가 없지만 이런 흐름과 분위기 자체가 이미 많은 것들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엔 경쟁이었었지만 이제는 협력적으로 방향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고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기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보완하는 이런 역할로서 XRP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요.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진화할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두 가지 흐름, ETF 출시랑 스위프트 연계 가능성,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 같죠. 하나는 투자시장 이야기고 또 다른 하나는 국제금융 시스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흐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XRP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는 것들을 서서히 깨닫게 될 거예요. ETF는 투자 인프라의 문을 연 거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 기관 자금이 XRP를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반면에 스위프트와의 연계 가능성은 XRP가 실제 결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 금융 백엔드에 실제로 쓰일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온다는 것은 XRP의 가격이 아니라 역할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XRP가 그냥 언제 펌핑 오나 마냥 기다리는 코인이었다면요. 이제는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이 되면서 시장의 구조 자체의 기능을 맡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재밌는 건 이겁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이걸 전부 다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인데요. 가격은 조용하고 사람들 반응도 아직 차분하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중요한 타이밍일 수가 있다는 거고, 이런 구조적인 변화는 늘 티가 안 나게 먼저 움직입니다. 뉴스는 조용히 흘러가면서 숫자는 눈에 안 띄게 바뀌죠. 그리고 나중에 시장이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가격 자체가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XRP가 지금 바로 그런 전환기 한가운데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때가 바로 앞을 미리 읽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XRP를 볼 때는 얼마까지 오를까 보다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보셔야 되는 거고, 이 코인은 이제 구조로서 움직이는 자산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XRP의 가격은 조용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띄는 펌핑도 없고 뉴스만 요란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구조인 거고, ETF가 열렸고 스위프트와의 연결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실제 금융 백엔드에서 XRP가 쓰일 수 있는 실제 사용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죠.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모이게 된다면 XRP는 단순하게 몇 배 갈까 하는 코인이 아니라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런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뉴스 속의 몇 줄일지 몰라도요, 이런 흐름들은 이미 시작이 됐고 그 끝은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결국에 시장은 먼저 깨달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지급을 합니다. XRP는 지금 그 보상의 서막이 열리고 있는 시점이에요. 특히나 요즘 시장 살펴보면요, 단순하게 비트코인이 얼마다, 이더리움이 몇 퍼센트 올랐다, 이런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돈의 방향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은 가격을 볼 게 아니라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시기인 거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최근에 공식적으로 이런 언급을 남겼습니다. 미국 연준은 금리를 1% 이하로 내려야 된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선거를 앞두고 경기를 띄우기 위해서 돈을 다시 풀자는 메시지입니다. 트럼프 스타일 그대로죠. 시장에서 이거를 정치적인 통화 완화 시그널로서 해석을 하면서 위험자산으로의 자금 유입 기대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고,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시장 분위기가 또 한번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신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이런 트럼프의 발언과 거의 동시에 14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고래 지갑이 깨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래가 무려 8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고, 이걸 지금 하나의 지갑으로 모아가고 있어요. 단순하게 이체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지갑에 나눠뒀던 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있는 중인 거고,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기관이나 펀드가 스탁하거나 ETF 관련된 준비가 들어가고 있다는 가능성까지도 열어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돈의 방향이 분명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가격은 잠잠하지만 숫자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거. 한편 밈코인 쪽에서도 정말 특이한 흐름이 있었죠. 펌프라는 프로젝트가 단 12분 만에 5억 달러를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윈터뮤트가 마켓 메이커로서 붙었어요. 기관이 들어가 있는 거고, 단순한 펌핑형 코인이 아니라 웹3 투자 플랫폼을 테스트하는 기관들의 실험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점점 이런 암호화폐 시장이 우리가 아는 밈코인과 기관의 영역 사이에서 벽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IBIT가 지금 운용자산이 880억 달러고요. 이달 안에 1천억 달러를 넘을 가능성도 큽니다. 출시된 지 1년 반도 안 된 ETF가 전체 미국 ETF 중에서 상위 20위 안에 들었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속도죠. 그리고 이런 자금이 단순하게 들어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자금이 어떻게 포지션을 바꿔가느냐, 시장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번 주에 또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국정기획위원회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제도권 편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흐름이 아니라요, 미국도 이번 주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심의 중에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전체가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거고, 이건 XRP나 RLUSD처럼 실제 사용 기반 자산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겁니다. 앞으로 기술보다 구조가 중요해지는 이유겠죠. 그리고 구독자분들께서 이런 질문이 정말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표 타점은 왜 미리 걸어두는 게 중요한가, 이 부분을 예시랑 함께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정보방에서 제가 안내드렸던 타점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듣기보다는 나도 저런 원칙 매매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마음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1차 목표 타점은 3,950원, 7월 12일에 정확히 이 구간에서 1차 수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량 매도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것처럼 메인 비중은 장기 보유가 원칙이기 때문이고요. 비중을 나눠서 매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기 수익과 장기 수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구조, 이게 바로 핵심이고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질문,
1차 매도에서 나온 현금 비중, 그리고 원래 보유하고 있던 현금은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바로 단기 종목 병행 전략입니다. XRP가 잠깐 멈칫할 때 시장의 단기 매도세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그 자금들이 알트코인 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단기 알트 불정이 형성되곤 하는데요. 바로 이 타이밍을 활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저희가 정보방에서도 안내드렸었지만 이런 이유로서 업비트와 알트 타점 분석을 병행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XRP를 추가로 안 살까요? 전형 정보방에서 이미 안내를 드렸던 것처럼 알트 타점에서 수익을 챙긴 이후에는 다시 XRP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될 시점이 분명히 옵니다. 지금처럼 단기 고점에서 조정을 받을 구간, 이럴 때 미리 매수 타점을 설정을 해두시는 거고, 시장이 조정받을 때 그때가 새로운 기회가 될 겁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 시장이 급등한다고 해서 오늘 못 샀다, 그렇다고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기회는 자주 온다라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기회를 어떻게 준비된 자세로 기다리느냐, 이 태도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한 가지 조언드리자면요. XRP에만 모든 것들을 의존하는 포트폴리오는 언제든지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을 때는 정말 답답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효율적인 비중 조절, 그리고 원칙 매매, 이 두 가지만큼은 절대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